행복한 삶을 위한 자존감 키우는 비법, 나를 받아들이기. 당신이 당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축하하라.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란 것을 기억하라. 에이미 리 맥크리.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 조건은 내가 나로 사는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건 어떤 상황이건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든 해보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쁨을 느끼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낮은 자존감으로 만들어진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자기 파괴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예측 또는 믿음이 현실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그 예상을 행동으로 이어가면 그 예상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즉,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이 그들의 예상과 부합하도록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현상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 조건인 나를 받아들이기는 무엇을 뜻하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세상에 처음 알린 너세니얼 브랜든에 따르면 자기 수용, 즉 나를 받아들이기 없이는 자존감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자존감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자기 수용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수용은 인정받든 그러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다.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의식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경험을 마주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기 수용 개념은 3단계의 의미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 자기 수용은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 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수용은 자존감보다 더 원초적이며 우리가 살아있고 의식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자기를 거부하면 성장할 수 없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 자기 거부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자신의 가치를 거부하거나 삶의 의지를 잃고 자기 혐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나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고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선언은 자존감 발달의 기반이 된다. 자기 수용은 때때로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깨어날 수도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삶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자살 직전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몇 년 동안 지속된 학대와 멸시해도 안 돼 하고 외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의 목소리이자 가장 고결한 의미의 이기심이다. 자기 수용이 침묵하면 자존감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된다. 2단계 나의 감정 받아들이기. 자기 수용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 행동, 몸, 꿈과 같은 모든 측면을 자신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기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 자기 기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명료한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고통, 분노, 두려움, 불편한 욕망을 느낀다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자신이 느낀 것을 느끼고 내 경험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령 나중에 부끄럽게 여길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현실이며 그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며 현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나의 의식에 몰입하는 것이다. 자기 수용은 변화와 성장의 전제 조건이다. 저지른 실수를 똑바로 보고 내가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실수에서 자유롭게 배우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의식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울 것인가? 무책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책임감 있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인가? 수동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울 것인가? 부정하는 현실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다. 나에게는 그런 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특성은 바꿀 수 없다. 내가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고 자존감을 쌓을 수도 없다. 여기서 받아들임이 반드시 좋아함이나 기쁨 또는 용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바로 거기에서 발전하기로 결심할 수 있다. 나를 가두는 것은 받아들임이 아니라 부인이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고 자존감을 쌓을 수도 없다. 3단계 행동의 내적 동기 이해하기. 자기 수용에는 연민과 자신의 벗이 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후회할 만한 행동이나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 스스로 비난한다고 가정해보자. 자기 수용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이 실제로는 괜찮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맥락을 궁금해한다. 자기 수용은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떤 잘못된 것이나 부당한 것이 왜 그때에는 바람직하거나 적절하게 느껴졌는지, 심지어는 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어떤 다른 사람이 옳지 않고 불친절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동을 유발한 내적인 동기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 불쾌한 행동이 일어난 맥락에는 언제나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것이 그런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어떤 행동을 비난하는 한편 여전히 그러한 행동을 유발한 동기에 공감 어린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친구일 수 있으며 이것은 변명이나 합리화 또는 책임 회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 다음에야 나는 한층 더 깊은 맥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좋은 친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답지 않았어. 이제 말해봐. 그게 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야? 적어도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야? 이는 내가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이다. 타인을 꾸짖거나 바로잡아야 할 때에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야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와 똑같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 수용의 미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수용을 실제로 익히기 위해서 어떤 연습이 도움이 될까? 첫째, 거울 속 나의 모습 받아들이기이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얼굴과 몸을 바라보며 그때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한다. 옷이나 화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한다. 전체에서 보기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어 오랫동안 바라보기 괴로운 부분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몸의 어떤 부분은 너무나 싫은 나머지 계속 쳐다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회피하고 인식을 피하고 자기의 어떤 측면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2분 동안 자신을 바라보면서 집중한 상태에서 깊이 호흡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단점이나 결점이 무엇이든 나는 나를 거리낌 없이 완전히 받아들일 거야.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 부분들까지 거리낌 없이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임은 반드시 좋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임은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로서 경험하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주일 동안 2분씩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자신과 더욱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존경이 존경을 부른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의 어떤 모습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면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자마자 변화를 향한 동기가 더욱 강하게 생겨나게 된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부정한다면 변화로 나아갈 수 없다.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그것들의 저주를 퍼붓고 못마땅해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힘을 박탈하는 것이다. 둘째,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 받아들이기.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이 마주하기 어려운 느낌이나 감정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불안감과 고통, 시기, 분노, 슬픔, 수치심, 두려움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감정을 따로 떼어놓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상상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그러고는 전신을 활짝 열어 그런 감정을 맞이하려는 것처럼 들이마신다. 저항하지 않고 마주하기 힘든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본다.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그 경험을 구석구석 들여다본다.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은 이렇고 난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어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처음엔 전신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긴장할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집중해서 심호흡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은 사실이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감정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지금 나의 감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감정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 자기 경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적대적 관계가 싹트게 내버려 둔다면 긍정성은 사라지고 부정성이 강해진다. 셋째, 저항을 끌어안아야 저항이 사라진다. 내가 느끼는 몇몇 경험에 대한 반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일 때가 있다. 나의 감정과 생각 혹은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을 지독하게 어지럽혀 놓아서 수용하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짐에도 그것을 차단하고 축소하지 못해 더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는 자신의 저항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
혹은 기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러한 저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자신이 있는 자리를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다. 저항을 의식하면서 끌어안으면 저항이 저절로 사라진다. 지금 느끼고 있는 시기나 분노, 고통, 갈망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한때 자신이 행하거나 믿었던 이러저러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저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반대로 맞서 싸우면 저항은 더욱 강해진다. 저항은 대립하는 요소가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을 하는 경우이다. 하나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일 경우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일 경우 변화나 발전에 무관심해진다고 믿는 생각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신이 누군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신의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다.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의 전제 조건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신에게 단점이 있든 없든 누구나 내면 깊숙한 곳 어딘가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수용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살아있고 의식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파생된 자기 가치와 자기 헌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견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무섭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받아들이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러한 발견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책임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식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깃든 가장 원시적인 존재가 자존감의 상처를 내면서 등을 돌린다. 긍정적 자존감의 필수적인 통합성을 도모하지 못하면 가장 깊숙한 곳에 깃든 나를 해치게 된다. 내가 친구 곁을 지키며 친구를 지지한다는 충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친구는 배신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곁을 지키며 나를 지지한다는 충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배신감을 느낀다.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못하는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두 길 모두 가능하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